안녕하세요. 게으른 주부입니다. 다들 매일 해야 하는 설거지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식기세척기를 구매하시죠? 저도 그래서 구매한 지 6개월 정도 되었어요. 구매 전에 써본 분들의 후기를 봤는데 다 너무 신세계라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써보니 신세계 맞아요. 근데 제대로 알고 쓰지 못하면 사용 전보다 더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동안 제가 시행착오를 겪으며 알아낸 정보, 하루 사용 루틴, 쓰고 있는 세제에 대해 공유 드리려고 해요. 시작해볼게요. 고고고! 저는 삼성 식기세척기 DW60BB837WAP 모델 14인용을 쓰고 있어요. 처음에는 12인용을 살까 14인용을 살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12인용을 샀으면 후회할 뻔했어요. 14인용이 진짜 14인용은 아니랍니다. 저희가 3인 가구이고 집에서 모임이 자주 있는 편인데 하루에 한 번 돌리기 딱 적당하거든요. 모임 인원이 많은 날이면 2번 돌려야 할 때도 있어요. 3, 4인 가구라면 14인용을 추천드려요. 단, 하부장 크기에 딱 맞추려면 하부장과 제품 사이즈를 비교해보고 삼성 서비스 센터와 충분히 상담해보시고 정하세요. 걸레 바지를 리폼해야 할 수 있어요. 저희 집에는 14인용이 리폼 없이 딱 맞게 들어가서 다행이었어요. 제가 살 때 애벌 세척을 해야 한다, 안 해도 된다 의견이 분분했어요. 사기 전에는 안 해도 되나 보다 했는데 막상 써보니 꼭 하는 게 좋더라고요. 왜냐면 고춧가루나 밥알이 그릇에 달라붙어서 안 씻기기도 하고 계란찜을 하다 늘러붙는 것도 잘 안 씻기더라고요. 또 식세기 바닥 쪽에 음식물 찌꺼기 통이 있는데 이걸 돌릴 때마다 비워줘야 깨끗한데 너무 귀찮잖아요. 그래서 식사 후에 큰 찌꺼기들을 물에 바로 헹구고 붙어있는 음식물은 뜨거운 물에 좀 불려서 수세미로 닦아 없앤 다음 식기세척기에 넣어줘요. 요즘 아이들 식기나 반찬통들이 BPA 프리의 식기세척기용으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안심하고 처음에 그냥 막 다 넣었어요. 그런데 하리보 투명컵이 밑바닥이 둥글게 변형된 거예요. 딸아이가 너무 아끼는 컵이었는데 깜짝 놀라서 확인해보니 내열 온도가 80도더라고요. 식기세척기 표준 모드 물 온도가 50에서 60도인데 80도면 버틸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높은 온도로 오랜 시간 세척하다 보니 못 버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뭐든 살 때 내열 온도가 높은지 식기세척기 사용 가능한지 문구를 꼭 살펴보고 사요. 내열 온도 90도 이하인 제품은 식기세척기에 사용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건 자주에서 산 TPU 도마인데 식기세척기 돌린 후에 약간 휘더라고요. 보니까 식기세척기 사용은 가능하나 80도 이상 고온에 장시간 노출 시 변형될 수 있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근데 약간 휘고 그 다음부터 더 변형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잘 쓰고 있기 때문에 도마는 손설거지랑 식세기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어요. 절대 넣으면 안 되는 것은 나무 식기랑 뚝배기 종류예요. 나무 식기는 세제를 흡수하기 때문에 세제보다는 사용한 다음 바로 베이킹소다 푼 물에 담가서 세척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고온의 물에 나무가 벗겨지거나 갈라질 수 있어서 식기세척기에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뚝배기는 미세 구멍이 많아서 그 안으로 세제들이 침투한다고 해요. 뚝배기도 세제 쓰는 건 추천하지 않아요. 관리가 어렵고 자칫 세제나 세균을 먹는 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무 식기나 뚝배기는 관리에 자신 있으신 분들만 쓰시길 바라요. 처음에 삼성 기사님이 표준 모드는 설거지량이 적든 많든 일정한 모드이기 때문에 AI 맞춤 모드를 쓰라고 추천해 주셨어요. 그래서 평소에 설거지량 고민 안 하고 AI 모드로 쓰고 있어요. 물줄기가 센 강력 모드는 에버를 하기 때문에 그닥 잘 쓰지 않고, 상단 급속도 설거지량이 조금만 있을 때는 손설거지를 하기 때문에 쓸 일이 없었어요. 열풍 건조 단독, 유리잔 모드, 플라스틱 모드 등등 모드가 다양하지만 따로따로 돌릴 일이 거의 없어서 잘 안 쓰게 돼요. 접경 모드와 통살균 모드, 야간 모드는 상황에 따라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식기세척기는 원래도 소음이 적고 조용한 편인데 야간 모드는 정말 소음이 적어요. 늦은 시간까지 설거지를 못했을 경우에 유용하고, 부가 기능에 들어가서 소리까지 꺼놓으면 알람 소리 안 듣고 숙면할 수 있어요. 저는 세척력이 좋다고 소문난 프로시 세제를 쓰고 있어요. 처음에는 한 개씩 포장되어 있어서 한 개를 다 넣었어요. 그런데 세제통에 세제가 자꾸 남더라고요. 그리고 다 돌린 후에 그릇들을 보면 물 얼룩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삼성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해보니 세척하는 물의 미네랄 농도가 높으면 건조하면서 얼룩이 남기도 하고 세제가 양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제양을 줄여보고도 얼룩이 그대로면 미네랄이고, 얼룩이 없어진다면 잔류세제였을 거다라는 답변에 깜짝 놀라서 얼른 다시 해봤죠. 그런데 애매하게도 얼룩이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아예 없어지진 않았어요. 그리고 세제가 세제통에 남아있을 때도 있고 안 남아있을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알아보니 태블릿 세제는 중간에 세제통에서 튕겨져 나가야 하는데 앞에 높은 그릇이 막고 있거나 물 묻은 손으로 넣으면서 포장지가 녹아 붙으면 튕겨져 나가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포장지를 벗겨서 그냥 안에 던져 놓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좀 더 빨리 녹기 때문에 잔류세제 걱정도 없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2분의 1로 소분해서 비닐을 벗겨서 바닥에 던져 넣어줘요. 그렇게 하니까 그 뒤로는 세제 남은 걸 못 봤어요. 얼룩도 훨씬 덜하고요. 여러분도 꼭 그렇게 해보세요. 또 린스칸이 있는데 프러쉬처럼 태블릿 세제는 보통 린스도 같이 붙어있는 올인원이라 따로 안 써도 된다고 해요. 린스는 요즘 안 쓰는 게 좋다라는 의견이 많아요. 물얼룩을 없애고 건조가 잘 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는데 린스 성분이 잔류되어 좋지 않다는 말도 많아요. 전 이미 린스와 혼합되어 있는 프로쉬를 쓰기 때문에 해결책이 뭘까 알아봤는데, 프로쉬 식기세척기 세제는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헹굼 단계일 때 식초나 구연산을 좀 넣어주면 중화되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른 일 하다 보면 마지막 헹굼일 때 딱 문 열 타이밍을 못 잡아요. 그래서 이미 쟁여놓은 거는 그냥 쓰기로 했어요. 프로쉬를 다 쓰면 린스 성분이 없는 세제로 바꿔보려고 합니다. 좋은 세제 있음 댓글로 추천 부탁드려요. 그리고 저도 혹시 모를 잔류세제 때문에 헹굼 추가를 했었는데 그렇게 의미가 없다고 해요. 이미 기본적으로 헹굼이 2번 되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걸 알게 된 후로 헹굼 추가 안 하는데 똑같아요. 그동안 헹굼 추가하느라 쓴 물이 아깝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보통 식기 사용 후에 에버를 해서 식기세척기에 넣어놔요. 그리고 잠들기 전에 아이가 우유를 한 컵 마시고 자기 때문에
그 컵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설거지거리가 나오지 않으면 돌려요. 다 돌아가고 자동으로 문이 열리면 계속 그대로 둡니다. 안 보이는 곳까지 완전히 말리기 위해서예요. 완전 문이 열리는 게 아니고 조금만 열리기 때문에 그렇게 거슬리지 않아요. 옆에서 요리할 때만 좀 닫아놓는 편이에요. 그리고 다음 설거지 에버하기 전에 식기세척기에 남아있는 마른 그릇들을 정리해요. 하루에 이렇게 한 번 정도 돌리고 모임 있는 날은 2번 정도 돌려요. 첫 번째 칸은 수저, 젓가락, 포크, 칼, 가위 등 작은 도구를 넣어줘요. 칼이 비스듬히 세워두면 넘어지고 옆으로 빠져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칼은 뒤집어서 세워주고 다칠 수 있으니 마지막에 놔요. 숟가락, 젓가락, 포크 등은 바닥을 보게끔 뒤집어서 놓아줘요. 세척이 끝나고 물기가 위에 고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뒤집어 주는 게 좋고, 가위는 펼쳐서 놓아줘요. 그리고 실리콘 빨대는 아무래도 구멍이 작기 때문에 안으로 세제나 헹굼물이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안쪽을 솔로 설거지 해준 후에 넣어줘요. 그리고 국자나 뒤집개는 높이가 높아서 맨 윗칸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다음 칸에 넣어줘요. 두 번째 칸은 높낮이 조절이 가능해요. 그릇 크기에 따라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어요. 여기에는 보통 컵과 작은 그릇들을 놓는데요. 왼쪽에는 컵을 엎어놓거나 유아용 그릇을 비스듬히 세워놓고, 오른쪽에는 그릇 안쪽이 바닥을 보게끔 비스듬히 차곡차곡 쌓아요. 테트리스 한다고 하죠. 그래야 겹치지 않고 골고루 물이 닿을 수 있어요. 빈 공간에 국자나 뒤집개 등 큰 도구를 놔요. 왼쪽 옆에 와인잔 거는 곳이 있는데 와인잔은 깨질까봐 불안해서 안 쓰게 돼요. 다음 마지막 칸은 큰 후라이팬이나 큰 접시들, 텀블러나 큰 유리컵, 도마 등을 넣어요. 역시 이것들도 비스듬히 겹치지 않게 세워요. 컵 꽂는 곳에는 실리콘 약병 같은 작은 것들도 끼워 넣을 수 있어요. 여기서 주의할 것. 칸 바로 위에는 물을 뿌리는 팬이 있어요. 후라이팬이나 접시가 여기에 닿으면 돌아가지 않아 물이 골고루 뿌려지지 못하니 높이를 잘 보고 넣어야 해요. 오늘 이렇게 식기세척기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3, 4인 가구에는 14인용을 추천한다. 단, 하부장에 딱 맞추려면 제품과 사이즈를 비교해보고 서비스 센터와 충분한 상담이 필요하다. 두 번째, 애벌 세척은 해야 한다. 세 번째, 플라스틱은 내열 온도 90도 이하는 사용하지 않는다. 식기세척기 사용 가능인지 꼭 확인하자. 나무 식기랑 뚝배기는 넣으면 안 된다. 네 번째, 모드는 표준 모드보다는 AI 맞춤 모드를 사용한다. 다섯 번째, 프로시처럼 태블릿 세제는 2분의 1을 소분해 비닐을 벗겨 던져 놓는다. 린스 성분 아직 좋다 안 좋다 결론 낼 수 없지만 프로시 세제는 알칼리성이라 식초나 구연산을 헹굼 단계에 넣어주면 좋다. 헹굼 추가는 안 해도 된다. 여섯 번째, 첫 번째 칸은 칼을 뒤집어서 세우고 수저, 젓가락, 포크 등 다 바닥을 보게 놓아주고, 가위는 펼쳐서, 두 번째 칸에는 작은 물컵, 작은 그릇들을 넣는데 안쪽이 바닥으로 가게 비스듬히 세워주기, 큰 도구들 사이에 넣어주기. 마지막 칸은 프라이팬이나 큰 접시를 넣어주는데 위쪽에 물이 나오는 팬에 닿지 않게 높이 잘 조절해서 세우기. 이제 제대로 식기세척기 쓰실 일만 남았어요. 비싸게 사서 편하라고 드린 만큼 잘 사용하시길 바라요. 다음 영상에서는 욕실 청소하면서 쓴 꿀템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고
혹시 청소 꿀템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